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민주당이 제3지대 단일 후보에게 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5월 1일 날 대법원 선고가 있었죠. 이재명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죠. 그리고 나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리서치 뷰가 발표한 겁니다. 여기에서 정말 우리한테 기분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1대1 이렇게 붙었을 때 민주당을 그 상대방, 그 제3지대라고 합시다. 이제 국민의힘하고 그 다음에 이준석까지도 포함해가지고 다 붙었을 때 여기가 이재명을 이기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43, 제3지대 47, 4% 정도 앞서는 결과가 나온 거죠. 물론 이제 이거는 이재명 대 제3지대 1대1로 붙는다는, 여기서 제3지대라고 하는 이유는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라 국민의힘 후보 플러스 한덕수 플러스 이준석 뭐 이런 것을 상정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준석이 어떻게 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조사가 나왔다는 건 하나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일화만 하면, 자유보수 대연합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여론조사 결과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이죠, 이재명이 어쨌든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후에 지지율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너무 늦게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말이죠. 아니, 그런 어떤 중요한 판결이 나왔으면 여기저기서 여론조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론조사가 너무 늦게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쨌든 리서치부에서 여론조사가 나온 거 따지면 중도층이 중요한데요. 중도층에서 지금 판결이 나온 이후에 민주당 지지율이 11%가 빠졌습니다. 이건 민주당 지지율인데, 민주당 지지율이 이재명 지지율과도 연계되어 있다고 본다면 어쨌든 이재명한테 빨간불이 켜졌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중도층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5%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의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한번 변화가 생기면요, 금이 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얼음에 금이 가면 쫙 갈라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있잖아요. 여론이라는 게 이게 엄청나게 그냥 하루하루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결국은 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독주체제를 계속할 것인가, 그 지지율이 나올 것인가, 이게 중요했던 거잖아요. 안 나온다는 거죠. 결국 떨어졌다는 거죠. 특히 중도층의 표심이 확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죠. 어차피 좌파, 완전 좌파는 이래도 찍고 저래도 찍고 비가 와도 찍고 눈이 와도 찍고 어차피 이재명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우파, 그야말로 완전히 우파는 비가 와도 안 찍고 눈이 와도 안 찍고 이재명은 절대 안 찍어요. 그럼 결국은 뭐야? 중도층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사실 중도층이라는 건 없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의 어떤 그 이익에 따라서 내지는 어떤 후보의 어떤 그 성향이라든가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찍을 수도 있고 안 찍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찍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좀 스윙 보터를 중도층이라는 거야.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정책에 민감하고 그 다음에 후보의 어떤 그 전과라든가 후보의 어떤 그 새로 나타나는 그런 어떤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런데 이재명이가 유죄 판결을 사실상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을 손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나 빠졌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재명이 결국은 이제 빨간불이 들어오니까 지금 이재명 구하기 위해서 난리를 떠는 거야. 사실은 대법원을 공격하고, 이거는 뭐죠? 대법원장을 뭐 탄핵한다 그랬지만 탄핵 못합니다. 괜히 그러는 거야. 근데 그럼 뭘 노리는 거야? 대법원이 판결을 잘못했다.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했다.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어떤 선전-선동 효과를 걷어가지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겠습니까?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금이 한번 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재명은 지금 그러니까 5월 1일 이전과 5월 1일 이후가 끝난 거예요. 5월 1일 날 사실은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면 날개를 달고 이재명이가 그냥 대권 가도를 그냥 순항하는 거였죠. 근데 5월 1일 날 이제 유죄 판결을 사실상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확정만 남은 단계이기 때문에 이재명은 이제 떨어지는 1번 남았고 지금 마치 날개 없는 그런 어떤 새처럼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확인된 거야. 근데 이것이 가속도가 붙으면 말이죠, 이재명의 지지율이 그냥 모래성처럼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정당 지지율도요. 요 조사에서는 1%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정당 지지율에서 그 중도층 아까 지지율은 민주당이 11%가 빠졌다 그랬고요. 무려 49%에서 38%로 빠진 겁니다. 국민의힘은 중도층에서 25%에서 30% 올랐고요.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도 지금 1%밖에 차이가 안 나는 따라붙었습니다. 그만큼 말이죠. 이번에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건데 한번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오늘 발표를 한 건데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휴대전화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40대, 50대에서 높았고요. 그 다음에 경기, 인천, 호남 지역에서 높았습니다. 반면 제3지대, 그러니까 단일 후보를 지지한다는 쪽은 20대에서 높았고요. 그리고 60대, 70대, 그리고 서울, 충청,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에서 각각 50% 정도로 또 50%를 넘는, 강원, 제주는 55%, 부울, 경은 58%, 대구, 경북은 51%, 충청은 56%,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요. 60대에서는 55%, 70대 이상에서는 59%, 이쪽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역시 진보 정당, 진보를 갖다가 응원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의 90%, 이 사람들, 그리고 진보층의 80%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의 91%, 그리고 보수층의 77%는 지금 단일 후보를 선택을 했습니다. 정당 지지에서는 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38%, 1%밖에 차이가 안 나죠. 따라붙었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4%, 개혁신당이 3%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무려 11%에 떨어졌고요. 이번 조사는 말이죠.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게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사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사가 더 나와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사가 더 나와봐야 돼.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죠. 이재명 유죄 판결 직후에 여론조사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하나의 여론조사가 나오면 이것이 굳어질 수가 있어요. 그대로 그냥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고착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단일 후보가 이재명을 이기는 걸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1대1로 붙었을 때 얘기고 혹시라도 3자 대결이 되면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하지만 어쨌든 단일화됐을 때 이재명을 꺾는 걸로 나타난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다 합쳐도 이재명을 못 이겼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 합치면 이재명을 4% 차이로 따돌린다는 것은 이재명의 지금 아성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분명한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지금 아주 고무적인 결과가 나온 겁니다. 고무적인 결과. 그리고 중도층에서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11%나 빠졌다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빨간불이 들어온 거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희망이 생겼습니다. 김문수, 한덕수 지금 이제 단일화가 한덕수도 좋습니다. 아주 쿨합니다. 국민의힘의 단일화에 대해서 모든 걸 맡기겠다. 모든 걸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9일 날 단일화가 돼서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11일 날 이제 등록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더 빨리 되면 좋대요. 그래야 아마 이제 공무물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그 전에 좀 되면 어떠냐 그러는데 물리적으로 그 전에는 좀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한덕수와 김문수가 모두 쿨하기 때문에 단일화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덕수 쪽에서는 이정현이 나섰고요. 그다음에 또 김문수 쪽에서는 박수영이 나섰답니다. 그래서 지금 단일화 작업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강시엽 TV입니다.